퇴근길 집 앞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늘 같은 한 남자가 걸어오곤 했다. 아버지였다. 한겨울에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낡은 패딩, 철가루와 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닥이 달아 모양이 흐트러진 작업화. 그 뒷모습은 언제나 천천히, 어쩌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걸었다. 허리를 완전히 펼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는 오래된 통증이 있는지 약간 절룩이며.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냄새나? 그런 말만 내뱉던 철없는 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얼마나 가혹했을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조용히 베었을지. 가슴이 먹먹하다. 아버지는 묵묵히 걸어와 대문 앞에서 작업화를 벗었다. 그 표정은 피곤했지만 집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늘 부드러워지곤 했다. 아들아, 딸아, 우릴 부르는 목소리엔 어떤 피로도 섞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온기를 나는 그때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에는 늘 상처가 있었다. 굳어진 굳은 살, 잘린 흔적, 기계에 끼어 휘어진 손톱, 페인트 자국, 기름때. 그 손은 거칠었고 먼지 냄새가 났고 어쩔 때는 금속이 스치는 듯한 냄새도 났다. 그런 손으로 어린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나는 살짝 피했다. 아버지는 그때 잠깐 멈칫하던 것 같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무심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거친 손을 그냥 바지에 몇 번 쓱 문지르고 다시 나를 쓰다듬곤 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평생을 쓰며 자식들에게 내밀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남은 부드러움이 그 거친 손 안에 전부 들어 있었던 것을. 아버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신다. 쌀이 거의 비어있는 밥솥을 열어 남은 밥을 데우고 찬물에 대충 얼굴만 씻고 어젯밤에 벗어둔 작업복을 다시 걸친다. 세탁도 못하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표정으로 뒷모습을 바라보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했다. 일하는 옷이니까 괜찮소.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속상해도. 그리고 집을 나설 때 낡은 작업화를 신고 같은 말만 남기곤 했다. 애들 깨우지 말고 당신도 좀 더 누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간 뒤 집안엔 고요한 공기만 남았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골목길을 두드리는 아버지의 발소리,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그 소리가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아픈 리듬이 될 줄. 그땐 몰랐다. 어린 나는 가난이 싫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부끄러웠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 새 가방, 로고 있는 옷을 입었지만 나는 항상 그냥 그런 것들을 입었다. 아버지는 중공업에서 일했고 나는 그 뒷모습들이 싫었다. 아버지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그 뒷모습이 가난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이 싫어서 가난을 만든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가 싫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가난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가난을 깨뜨리려고 하루하루를 온몸으로 버티던 사람이었다. 가난을 만든 게 아니라 가난과 싸우던 사람. 이걸 깨닫는데 나는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일요일 오후 아버지가 집안에 계신 날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부업으로 공사장 인부 일을 다녀오곤 했고 그마저도 일이 없으면 방에 누런 자리를 펴고 잠시 누워 계셨다. 그 모습이 어릴 땐 너무 답답해 보였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잠만 자? 나는 그렇게 말하며 투덜댔다. 아버지는 말했다.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 좀이라는 말 안 해.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아온 세월이 들어 있었을까? 아버지는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
쉬기가 미안한 사람, 쉬면 불안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했던 말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죄책감뿐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늦겨울 비가 추적이 내리던 저녁, 아버지는 온몸이 젖은 채 돌아오셨다. 작업복엔 비와 땀과 기름이 뒤섞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창피하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잠깐 웃고, 그래,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와서 생각한다.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몸을 던져 일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 왜 사과해야 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내 가슴에 박혀 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골목길을 걸어오던 날, 나는 그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등이 더 굽은 것 같았다. 걸음이 더 느렸다. 자꾸 어깨를 움츠렸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놀라 깨웠고 119를 불렀고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스트레칭도 체력 관리도 휴식도 그 어떤 것도 할 시간이 없었던 아버지였기에 몸이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오랜만에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따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괜찮다. 그 모든 말이 한 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 창고에는 아버지의 작업복과 작업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업복의 팔꿈치는 닳아 있었고 목 부분은 해져 있었으며 주머니에는 오래된 볼펜과 어떤 날엔 어머니가 넣어주신 사탕 하나씩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걸 먹지 않았다. 아마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작업화는 바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고 끈도 한번 끊어져 다른 끈으로 교체해 묶어둔 흔적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작업화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그 신발을 신고 걸었던 수많은 아침과 밤을 생각했다. 비 오던 날, 눈 내리던 날, 태풍이 불던 날도 아버지는 그 신발을 신고 우리 가족을 위해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신발에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 지나 나는 어느 날 문득 집 근처 골목길을 다시 걸었다. 그때 아버지가 늘 서 있던 자리가 보였다. 전복불 아래 잠깐 허리를 펴며 쉬던 자리. 나는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고 살았다. 왜 그리 굽었는지, 왜 그렇게 천천히 걸었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보다는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걸 이해하기까지 나는 너무 늦게 커버렸다.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묵묵히 일했는지, 아버지가 왜 좁은 골목길을 늘 같은 걸음으로 걸어왔는지, 아버지가 왜 거친 손으로도 우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는지, 아버지는 자신의 하루를 바쳐 우리를 지켜낸 사람이었다. 작업복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갑옷이었다. 작업하는 고단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발자국이었다. 골목길의 뒷모습은 초라함이 아니라 희생의 무게였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이해했다. 너무 늦게.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그토록 말이 없었는지, 왜 늘 괜찮다고 했는지. 아버지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낸 사람이었네요. 제가 몰라서 많이 외로웠지요. 많이 서운했지요. 많이 아팠지요. 아버지,
안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다시 마음속에서 불러봅니다. 아버지, 이젠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